자, 우리 한번 볼까요? 미적분. 자, 미적분 하기 전에 거기 목차를 조금 보고 넘어갑시다. 자, 미적분. 펜이 아니지. 자, 미적분 목차를 보면은 여기 우리 이제 처음부터 나오면 될 텐데 거기 목차를 잘 보니까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어 나오죠? 극한이라고. 수열도 우리 배웠어. 수열은 이제 수원 때 배웠고 극한도 배웠죠? 극한은 이제 우리가 수열도 배웠고 이제 극한도 배웠어. 그리고 이제 수열은 수원 때 배웠고 극한 이제 수도 때 배웠죠?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이미지를 좀 생각해보면 어떤 수열도 이제 극한을 보내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수열이잖아.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런 것들도 수열될 텐데 이게 결국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문제가 될 거야. 그렇지?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라는 사실도 잘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미분법 나오니까 첫 번째 지수함수, 로그함수 미분 나오고 삼함수 덧셈 정리랑 삼함수 미분이 나오는데 아마 저 덧셈 정리는 삼함수 미분을 할 때 필요해서 빌드업을 좀 한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미분법에서 보면은 이제 목수 미분법, 합상수 미분법, 매개변수 미분법 여러 가지 미분법이 나왔다. 그 다음을 보니까 접세 방식 나오고 그 다음에 극대급수 나오고 그 다음에 도함수 활용 나왔어. 근데 이걸 잘 보니까 이거 좀 약간 익숙하지 않냐? 이거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범위잖아, 그렇지? 그래서 미분법 나오고 그다음에 적분법 나와서 거기서 끝나는 거야. 적분부터 보니까 부정적분 나오고 정적분 나오잖아. 정적분 활용도 나오고.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수능 때는 다항함수만 했어. 사실 다항함수가 제일 쉬운 함수거든. 다항함수의 미분적분을 한다면 사실 다항함수만 미분이라는 개념이 다항함수만 미분되는 게 아닐 거야. 로그도 있을 테고 상함수 미분하면 뭐가 되는지 나오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사실은 다항함수 말고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배우겠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그 기본은 우리 미분 배웠잖아. 그치? 그리고 적분도 배웠잖아.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 어렵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다. 그런 상황이야 지금. 여러 가지 미분에 대해서 배우겠다는 얘기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넘어갑시다. 자, 13페이지. 자, 13페이지 보니까 수열의 수렴에 대해서 잘 보면은 이제 수열 같은 게 수의 나열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n분의 1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냐라는 문제가 돼.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이거 n분의 1이 어디로 가냐고. 어디다 많이 보지 않았어? 리미트 x분의 1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말이야. 이거 뭘로 갔었어? 0로 갔지, 그치? 얘 또한 0으로 가야 될 거야, 그쵸? 이건 뭐라고 하냐면 함수의 극한, 얘는 수열의 극한이다. 그리고 다만 이제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제 수열만의 고유한 특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 그치?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긴 되는데 이제 수열만의 고유한 특성이 뭐가 있을까? 함수는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짝소울수가 없잖아. 근데 여기는 자연수니까 짝소울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짝소울수에 관한 문제도 또 나올 수 있겠지, 그치?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은데 말이야. 괜찮죠? 이제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면서 이제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당연히 이거 있잖아. n 플러스 1분의 n 있지. 이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채줬을 때 이 값은 당연히 1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괜찮죠? 시험차 얘기해주란 말이야. 동작? 첫 번째 파트는 그렇게 엄청 설명할 건 없습니다. 자, 거기 이그젠플. 한자 넘겨서 거기 이그젠플 잠깐 보면은 2번만 보고 넘어가자. 자, 우리 잘 봐봐. 수열 bn에 대해서 잠깐 보니까 수열 bn이 마이너스 3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런 꼴이야. 그치? 그래서 n 플러스 2분의 저 n번장은 n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의 n제곱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지. 이건 수열의 고유 특성이야. 함수에선 이런 거 없거든? 함수에 이런 거 못 봤잖아. 마이너스의 x제곱 이런 거 없지, 그치? 왜냐면 x가 0.1 같은 거 되면은 이제 곤란해요, 그렇죠? 근데 n이 됐을 때는 존재하게 되지, 그렇지? 그래서 이 수열에 대한 그림 있잖아. 그 그림 한 번씩 보고 넘어가자. 1일 때는 마이너스 3분의 1, 2일 때는 4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사실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점을 연결해보니까 왔다 갔다 거리긴 하는데 그 진동폭이 점점 작아져서 어디로 수렴한다는 사실 알아.
영어로 수렴하자는 사실 알겠지, 그치? 그래서 리미트 얘는 무한대로 취한다고 했을 때 이 수열의 극한값은 바로 0으로 간다는 뜻이잖아. 초등학생 그렇게 밑에는 엄청 크잖아. 근데 위에는 1하고 마이너스 왔다 갔다 거리지. 당연히 0으로 가지 않을까? 무한대보다 1분 같은 느낌이니까. 괜찮죠? 자, 그리고 나머지도 이렇게 잘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함수의 수열하고 비슷합니다. 옆에 수열의 발사도 한번 생각해 볼게.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야. 수열의 발산에 대해서 잘 보니까 우리는 두 가지 수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게. 예를 들어서 n제곱. 만약 n제곱이 됐을 때 이런 수열들 있잖아.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이런 수들은 결국 어디로 갈까? 당연히 무한대로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치? 그래서 1, 4, 9, 16이니까 무한대로 가게 되고, 우리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 되고. 발산이 뭐지? 수렴하지 않는 거. 그렇지? 이거 어떤 특정 값을 수렴하지 않죠?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 될 것이다. 얘도 한번 써보니까 2-n도 1 대입하면 1이 되고,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0이 되고,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갈 테니까 이런 수열은 어디로 발산한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괜찮죠? 이런 단어를 쓰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거 그대로 x를 바꿔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지, 그치? 괜찮죠? 근데 이제 수열만의 고유한 특징 중에서 항상 넘겨. 그래서 발산은 양의 무한대 발산, 음의 무한대 발산 두 개를 봤는데 하나만 더 보도록 합시다. 우리 거기 한 장 넘겨주면 마이너스 1에 n-1제곱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 an하고 bn 잘 보면 an 값이 마이너스 1에 n-1제곱 그 다음 bn은 마이너스 1에 n-2제곱 나오는데 한번 써보자.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 3 대입하면 1, 4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렇게 해서 그 밑에 그림을 잘 보니까 f의 그림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다. 그렇지? 이건 무한대로 발산한 건 아니야. 그치? 그렇다고 어떤 특정 값이 말한다고 말할 수도 없지. 말해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했을 때 이거 뭐라고 말할래? 1이야 마이너스야. 말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것도 발산이 되겠니? 그쵸? 수렴 아니면 무조건 발산이 했잖아. 얘를 특별하게 뭐라고 부르냐면 진동이라고 부른다. 진동이라고 부르고 이것도 발산이 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자,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는 수렴 크면 클수록 1이면 1이고 2면 2, 2면 마이너스, 3면 4 이런 식에서 그 값이 어떻게 되냐면 연결해주면 왔다 갔다 거리긴 하는데 그 진동폭이 점점 커지지, 그치? 얘는 플러스 무한대인가?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말할 수도 없지, 그치? 얘 또한 진동이 되게 될 것이다. 괜찮죠? 그래서 발산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또는 진동이 된다. 네, 거기 밑줄 좀 긋고 넘어갑시다. 페이지 16페이지야, 준영아. 자, 수열 A에서 한없이 커질 때 일반 항이 수렴하지도 않고, 자, 수렴하지도 않고 밑줄. 자, 수렴하지 않아야지 진동이라 부른다는 소리야.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이거 착각하더라고. 다음 좀 진동인 거 찾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걸 찾았어. 이거 왔다 갔다 거리잖아. 진동 되는 것처럼 보이지, 그치? 근데 이거 진동이 아니야. 진동 이거는 그냥 영어로 수렴한다고 말을 하는 거야. 수렴하지 않는 수열 중에서는 진동을 말한다. 이거 진동 아니고 어떤 게 진동일까? 이게 진동이야. 이건 이해했지? 그래서 진동 자체에는 기본적으로 발산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 이해했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바이블 포인트에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진동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자, 우리 복습 좀 하고 넘어가자. 우리 당연히 배웠던 내용이야. 자, 유빈이 1번 수렴이야 발산이야? 발산이지? 무한대. 양의 무한대로 발산. 자, 준경이 2번 답이 뭐지? 수렴이야 발산이야? 2번? 시험처럼 비교해주는 거잖아. 이거 마이너스 2로 수렴하지, 그치? 자, 다음에 주선이 5분의 1의 n제곱 이거 수렴이야 발산이야? 뭘로 수렴할까? 0으로 수렴하겠지, 그치? 당연히 5분의 1의 n제곱 이거 점점점 해보면
5분의 1, 그 다음에 25분의 1, 그 다음에 125분의 1 이런 식으로 점점 가게 되겠지. 공부가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무한대분의 1꼴이 된다는 얘기야. 이거 이런 느낌이지. 어디로 가고 있지? 0. 그렇지? 괜찮죠? 사실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번갈아 가면서 하겠는데 그 절대값이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플러스 0, 마이너스 0 사이가 되니까 이것은 0이 될 것이다. 얘는 뭐라 불러? 진동. 그렇지? 진동은 기본적으로 발산이에요. 그렇죠? 얘도 얘 진동이야. 얘 진동이야 말하는 거야. 자, 6번 밑에 그림 봐봐. 6번 밑에 그림 보니까 이렇게 그려지지, 그치? 맞아? 이거 수렴이야. 어디로? 사실 생각해보면 밑에는 정말 커지는데 위에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 왔다 갔다 그리잖아, 그치? 밑에는 무한대잖아. 무한대분의 1이나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 다 0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것은 0으로 수렴한다. 괜찮죠? 사실 이거 야 들으면서 좀 느끼는 게 이거 우리 함수의 급파에서도 했던 거 아니야, 그치? 그죠?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비슷한 내용이다 라는 사실 잘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서 극한값의 계산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넘겨. 양식 22페이지 펴봐. 넘긴 이유가 있어요. 자, 이그제플 보자. 자, 현수. 자, 이그제플 다 뭐야?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5분의 7이죠. 이거 다 5분의 7이야. 최고 차이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치? 그죠? 그래서 22페이지 이게 5분의 7 하는 뜻입니다. 얘들아, 수렴의 극하고 함수의 극하는 당연히 함수의 극하는 좀 더 어려워. 왜냐면 그 극한값이 x가 0으로 간다는 장이 있잖아. 사실 이게 문제야, 극한에서. 그렇죠? 0분의 0꼴, 그 다음에 루피타 같은 거 사용도 있고, 그치? 사실 무한대로 가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 최고차만 비교적 문제였지. 이 수열은 0으로 갈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n제체가 자연수잖아, 그치? 0으로 가는 거 그런 거고, 갈 때는 무조건 무한대로 가거든? 그래서 항상 최고차만 비교적 문제가 나와. 그리고 유리 같은 것도 좀 사용될 수 있겠지, 그치? 나중에. 자, 그 밑에 뭐야? 복습하고 넘어가자. 이거 다 뭐? 목건이. 이거 극한값 뭐일까? 0. 0이지, 그치? 밑에 거 훨씬 크죠? 이 값은 0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다. 넘어가자. 오케이? 넘어가서 문제를 풀 텐데, 대신 26페이지를 잠깐 보고 넘어갈게. 26페이지는 대표. 이것은 수열의 극한의 고유 특성이 되게 될 거야. 전체 한술만 9번주 수렴한다. 이 말 뜻에 대해서 잠깐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전체가 수렴한 부분이 수렴한다. 이 말 뜻이 도대체 뭔 말이지? 자, 어떤 우리 수열 하나를 잡았어. 그 수열은 an n분의 마이너스 n만 쓸제곱이야. 괜찮지? 1 대입하면 여기, 2 대입하면 여기, 3 대입하면 여기, 4 대입하면 여기. 그래서 뿔먹기만 이렇게 번갈아가서 가면서 우리는 리미트 a이 어디로 수렴한다는 사실 알아? 0으로 수렴한다는 사실 알지, 그치?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부분 수열을 말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말해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2에는 어디로 수렴할까라는 그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것은 짝수 수열을 말하게 되는 거지. a2, a4, a6. 두 번째 수열이니까 이것들을 말하게 되는 거지. 이거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지. 그리고 우리 홀수 번째 수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a, 2n-1 말이야. 이 값은 a1, a3, a5. 그래서 홀수 번째 수열 얘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게 어디로 가고 있니? 얘 또한 0으로 가고 있다. 이거 증명하기 전에 이미지를 잡아봐. n이 0으로 가면 짝수 번째 수열도 0으로 가고 홀수 번째 수열도 0으로 가는 거야. 괜찮을까? 괜찮지? 그래서 이게 그것을 말하고 있다. 근데 이것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 말 뜻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은 맞는다는 사실 아는데 리미트 a2n 그 값이 0으로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0인가? 이거 맞아? 틀려? 왜 틀리지? 발레 어떤 발레가 있지? 아까부터 0인데 전체 수는 0을 수렴하지 않는 거 어떤 발레가 있어? 이거 틀렸다는 건 알지? 느낌상 틀렸어, 그치? 어떤 발레가 있냐면 이런 발레가 있을 거야.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짝수 번째는 분명 0이지만 홀수 번째는 마이너스 1 되면 이것은 수렴한다고 말할 수가 없지, 그렇지?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 괜찮니? 자, 그럼 이 문장 만든지 봐봐. 리미트 a, en이 수렴하고 그리고 리미트 a, en-1도 수렴한대. 그러면 리미트 a, n은 수렴합니다. 이거 맞아 틀려? 틀리지. 그 발레판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수렴하게 하는데 그 극한치 다르면은 이거 발산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괜찮죠? 이거 결국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근데 만약에 이 문장 있으면 어떨까? 얘가 서로 같대. 수렴하는데 그 수렴값이 같대. 그러면 수렴돼요. 얘가 둘 다 알파로 수렴한다면 이 극한도 알파로 수렴할 것이다. 무슨 말 이해갔지? 괜찮죠? 기본적으로 이런 문장들을 잘 보고서 넘어가셔야 된다는 소리다. 자, 그럼 이제 파란색 글씨 있죠? 파란색 글씨 잘 봅시다. 리미트 n이 알파로 수렴하면 리미트 n이 n 플러스 1도 알파로 수렴한다. 너무 당연하겠지. 야, n이 무한대 봤을 때 알파가 수렴한다고 해서 저쪽 무한대쯤에 모든 수들이 다 알파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의 그 다음 번장도 당연히 알파가 되겠지. 이해할 수 있죠, 그렇지? 밑에 문장은 아까 말했던 거예요. 리미트 n이 알파로 수렴하면 짝수 번장, 홀수 번장 다 알파로 수렴할 것이다. 괜찮지? 그 위에 그림을 잘 보고서 생각하시면 될 것이다. 됐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이런 거 잘 보고 넘어가는데, 근데 또 이제 수열하니까 뭐가 생각나? 시그마. 그렇지, 시그마도 수열 파트에 분명히 있었어. 그리고 또 뭐도 생각나냐? 수열하니까 등차 수열, 등비 수열도 생각나지, 그렇지? 괜찮지? 근데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안 배웠나? 왜 그럴까?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공차가 0이 아닌 이상 n이 무한대로 보면 플러스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중에 하나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등비 수열만 조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리고 시그마 개념도 나오겠죠? 자,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 초창 비교적 문제. 일단 얘다 뭐야? 이지, 그치? 루트 n급, 루트 n급, 루트 n급, 그치? 루트 n분의 2 루트 n이니까 이거 다 2라는 사실 금방 알 수 있죠? 이건 그냥 x였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그치? 예, 13570 이거 시그마 문제다, 그치? 이거 최대한 간단히 해준 다음에 위에랑 최고창 비교해주는 문제가 될 거야. 그리고 밑에는 뭐가 되냐면 그 밑에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 알 수 있지. 그래서 시그마 k가 필요해. 자, 건이 시그마 k가 뭐였죠? 좀 오랜만에 배우긴 하죠? 수원 때 배웠던 내용이 뭐였더라? 이거 모르면 못 풀어, 그치? 뭐였더라? 연호 시그마 k가 뭐였지? 이것들 심화 2분의 n 플러스 1이었지. 그래서 이거 얘들아 이거 핵심 아니었어? 수험 배울 때? 이거 모르면 그냥 풀 수가 없었어, 그치? 자, 갑시다. 당연히 수열의 극하니까 수열에 관한 문제다. 야, 수열의 극하잖아. 사실 수열이 더 중요한 거야, 그치? K가 1부터 n까지 k제곱. 이게 뭐였더라? 6분의, 그치? 6분의 뭐였어? n 플러스 1, n 플러스 1점 아무거나 써보세요. 시그마 k제곱 뭐야? k세제곱. 뭐라고? 그치? 2분의 n 플러스 1의 뭐였지? 전체제곱이었지, 그치? 괜찮죠? 이거 반드시 잘 풀 수 있다. 자, 그래서 밑에를 잘 계산해보니까 밑에는 뭐가 되냐면 시그마의 특성상 당연히 쪼개진다는 사실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에다가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2분의 2 n 플러스 1 자, 이거 1 아니죠? 그렇죠? 이거 n이지, 그치? 그래서 제곱해보니까 이게 n제곱이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계산해보니까 위에는 4n제곱이 최고차항이지, 그치? 그래서 답은 4가 될 것이다. 어렵지 않으시겠죠? 시그마 계산 문제만 잘 하시면 될 거예요. 네, 몇 개만 좀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옆에 1-2번 지금부터 문제 풀어볼게요. 제가 최고차원 비교준 문제는 맞는데 1-2번 한 번만 해봅시다. 이거는 뭐 4n제곱 플러스 4n 더하기 1이 될 테니까 이거는 최고차원 비교준 문제다. n제곱분의 4n제곱 그래서 답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사실 극한 어렵잖아. 결국 우리 최고차원 비교준 문제인 거 아니까 저것들 최대한 간단해주는 수열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근데 1번 좀 약간 질문할 만해. 자, 이거 선생님 맞춤 과자 하나 줄게. 밑에는 그냥 제곱하면 되잖아. 위에 1, 2, 3, 11 있거든? 이거 무슨 수열 불렀더라? 알고 있네. 개차 수열이야, 개차 수열. 그렇지. 자, 그래서 1번은 잠깐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거 다 외웠죠? 외웠지? 자, 밑에는 그냥 n제곱이야. 그래서 별로 놀랄 여지가 없거든? n제곱이 되는데 그 위에가 조금 애매해. 위에를 잘 보니까 우리는 1, 2, 4, 7, 11에 대한 함수에 대해서 극한의 수열에 대해서 일반항을 조금 써보고 싶다는 아시면 되겠지. 근데 이거는 뭐 등차는 아니고 등비수열도 아니야 사실은. 그런데 규칙이 있긴 있거든. 얘가 1만큼 증가했고 얘는 2만큼, 얘는 3만큼, 얘는 4만큼 증가했어. 자, 그 증가가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거든. 그렇다고 해서 규칙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우리 이런 수열은 개차 수열을 보게 될 거야. 자, A1은 1이지. A1은 1이야. A2는 당연히 2가 되는데 이것을 쓸 때 첫 번째 1에다가 1만큼 건졌으니까 더하기 1이라고 쓸게. 괜찮죠? 그럼 A3은 지금 4가 되는데 첫 번째 1에다가 어떻게 건졌었어? 1하고 2만큼을 더해준 값이 된 거지. 그래서 1 더하기 2라고 쓸게. 괜찮죠? A4도 쓰려니까 너무 팔이 아프니까 그러면 생각해보자. A에 우리의 목표는 n번째 항을 구하는 거지, 그치? 1에다가 시작해서 1부터 계속 쭉 더하게 될 거야. 근데 여기 나 어디까지 더해야 되지? 그치, n-1번째까지야. n이 아니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는 마지막에 n-1이 더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이 바로 시그마로 처리해줄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이 시그마로 처리해주는 거 뭐지? 시그마 K가 되는데 문제는 K가 1부터 N까지가 아니라 N-1까지가 되는 거지. 이 값은 2분의 N 플러스 1에서 N 대신에 N-1를 대입하는 거잖아. 그럼 2분의 N-1 에다가 N 플러스 1에서 이제 N 대신에 N-1를 대입하니까 N이 되겠죠. 1을 더가지고 이게 더 N번째가 되게 될 거야. 괜찮죠? 그래서 그 위에는 뭐라고 쓸까 이렇게 봤더니 1 더하기 2분의 n-1이 될 것이다. 괜찮죠? 최고차원 비교적 문제니까 밑에는 n제곱, 위에는 2분의 n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거의 답은 2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괜찮죠? 자, 개차 수열 정리할게. 자, 개차 수열을 이제 정리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거야. 자, n번째 항은 어떻게 한다? 첫 번째 항 A 원값에다가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시작하는데 유수에 지금 1, 2, 3, 4 됐지만 뭐 2, 4, 6, 8 될 수도 있고 1, 4, 8, 16 될 수도 있잖아, 그치? 요 노란색 수열을 여기다가 쓸자리가 되는 거야. 그 수열을 우리는 DK로 하자. 괜찮지? 그리고 이게 쓸만이 중요하지. 이게 뭐야? 이 노란색 수열의 개수는 n-1개가 있는 거야. 이게 맞지? 봐봐. 4번째 수열 3까지 노란색은 4개밖에 없잖아, 그치? 항상 건너뛰다는 개념 때문에 한 개가 줄어들어. 이게 쓸 말이 n-를 쓰는 게 중요하지, 그쵸? 괜찮죠? 이게 뭐라고 부른다? 개차 수열. 개차 수열.
대차 수열도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밑에도 한번 해봐. 우리 n번째는 어떤 모양일까? 1부터 n까지 더한 거에서 n 플러스 1부터 2n까지 더한 게 나오겠지, 그치? 이것도 잘 계산해보세요. 시그마 써서. 잘 계산한 다음에 이제 최고차 비교 좀 되니까 이것은 수료됐다는 문제다. 잘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n번째는 어떤 모양을 보면 나올까? 요거에다가 그 다음 번부터 하니까 n 플러스 1번장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더하는 거? 2n까지 더하는 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를 잘 보니까 밑에는 시그마 K야. K는 1부터 n까지 K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근데 위에 말이야. 위에는 어떻게 쓸까? n 플러스 1부터 나오잖아?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그냥 K라고 써보니까 이게 안 맞지, 그치? 빼야 돼. 어떻게?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하면 빼주시면 되죠. 시그마 공식을 쓰는데 이제 문제가 항상 1부터 시작할 때만 시그마를 쓸 수가 있잖아, 그치? 공식을. 그래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 이것 또한 시그마에서 배웠던 내용이야. n 플러스 1번째부터 2번째까지 계산 방법은 2번째까지 더해서 n번째까지 빼주게 될 것이다. 이해했지? 그래서 저것도 잘 계산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리고 2n은 n 대신에 2n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됐지? 다 했으면 넘겨. 명시간에서 물어보는데 등차수의 일반항 모르는 학생들 없죠? 그럼 3번은 금방 풀 수 있을 겁니다. 됐으면 넘기시고요. 답 나왔지? 됐으면 넘겨서 예제 2번을 보도록 합시다. 넘겨보자. 예제 1번 그렇게 큰 설명하지 않을게. 이번 핵심적인 단어는 뭐다? 유리화다, 그치? 유리화야. 유리화에서 그냥 잘 하시면 돼요. 사실 설명도 별로 없어서 그래. 자, 이런 문장들도 잘 정리한 다음에 할 수 있죠. 이거 2로 묶어주면 시그마 K가 되는 거야. 이거 곱하기, 그치? 그리고 이것도 10도 다 n의 간식으로 다 나오게 될 테니까 더 하진 않을게요. 그쵸? 유리 같은 거 못하는 학생도 없을 테고. 3번만 합시다. 자, 3번만 하게 되는데 3번이 조금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 이거 다 나중에 시그마 K로 다 해서 문제 풀어갔지? 최단 과정에서 유리할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최후차고 비교해준다. 3번만 합시다. 어떻게 풀지? 설명할 거만 잘 설명하고 넘어갈게. 나머지는 집에서 문제 풀어봐. 근데 이거 항이 4개네? 원래는 2개 항만 있어서 빼게 해야지. 이제 이것도 가끔가 나오니까 이거는 아이디어를 좀 줄게. 3인 있잖아. 하나씩 나눠봤자. 하나씩 나눠보죠. 그럼 3번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겼어? 지금 무슨 하고 싶은 거냐면 이 3n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했을 때 루트 n제곱 더하기 n 빼기 n 이렇게 쓰고 다음에 더하기 루트 n제곱 더하기 2n 빼기 n 쓰고 다음에 루트 n제곱 더하기 3n 빼기 n 쓴다는 소리야. 얘들아 이거 나중에 계산하면 알겠지만 수렴값 같지? 그리고 수렴값을 가질 때 우리 리미트가 쪼개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렇지? 따라서 이 리미트가 나중에 이게 수렴한다고 확신이 든다면 리미트 쪼개지시는 거예요. 각각 3개의 값을 더한 값이 답이다. 그렇지?
문제 빨리 계산해봐. 유리화 한번 연습하는 셈 치고. 자, 다 계산해서 답을 구했으면 예제 3번도 볼 거예요. 유리화 집에서 꼭 연습해봐야지. 다 했으면 넘겨서 33페이지에 2번하고 3번을 풀 거예요. 당연히 풀 수 있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을게. 한번 봐. 사실 이게 우리가 그 수투 때 배운 내용이 겹쳐가지고 조금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 뒤에부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때 자세히 설명할게. 자, 오랜만에서 까먹은 것 같은데 그 3-2번에 여기 X하고 B 나와도 다 수tum제, X하고 수tum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유미히 말해보자. 알파 값은 뭘까? 1밖에 될 수가 없겠지, 그치? 위에 최고차는 1차야, 그치? 밑에가 2차 되는 순간 얘가 0이 되는 거야. 알파는 1이다, 그치? 그리고 이것을 유리화해서 계산한 게 아니죠? 유리화가 아니네, 더하기니까. 알파 값은 1이 되고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간다 했을 때 n분의 루트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n이 되는데 요거 n급이지, 그치? 베타 값은 2가 된다는 사실이니까 1초만에 3이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네. 그 밑에 3-3번이나 풀어봅시다. 자, 3-3번 문제 풀고 넘어갈게요. 풀어봐. 이것 또한 수투 문제다. 저 x로 바꿨으면 그냥 수투 문제가 되는 거야. 혹시 뭐 지나가 있을까? 괜찮지? 짠짠짠짠. 3-3번 유리화 같은 거 좀 해주셔야 되겠죠? 유리화 같은 거 해보자. 문자 나도 우리 유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위에는 n제곱 플러스 4n 더하기 6 빼기 an 플러스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있는 거고 그 밑에는 뭐가 있을까 이게? 그 반대가 되는 게 있죠? 루트 n제곱 플러스 4n 더하기 6 더하기 an 더하기 b 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요게 n이 있는 거고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n급이야. 그렇죠? n급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위에 n제곱이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도 잘 알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여기 n도 있으면 안 되거든. 위에 n이 남게 되면 앞에 있는 n이랑 곱해서 n제곱이 돼버리잖아, 그렇지? 그리고 위에는 상수만 남으셔야 됩니다. 상수만 남아야 되니까 그거 이용한 AB 값도 당연히 구할 수가 있겠죠. 잘 구해서 극한 값도 1이라는 사실, 극한이 1이네? 그 사실에서 AB 값을 잘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 밑에 2번도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밑에가 n급이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결국 뭐가 됐어야 되면 상수가 됐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의 극한 결과물이 1이라는 사실도 이용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런 사실도 이용하면 AB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냥 시. 여기 밑에 2번도 잠깐 봅시다. 아까 그냥 시면 맞지. 그래서 그럴게. 사실 생각해보면 극한값 n이 무한 들어간다 했을 때 n의 a제곱 마이너스 이거 정규번 뭐 나오냐면 n의 10제곱 더하기 예를 들어서 진짜 뭐지? P1 n 9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그치? 그리고 마지막에 n의 10제곱은 좀 사라지게 될 거야. 어쨌든 이런 꼴이 나오게 될 텐데 이게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 n10제곱이 살아남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랑 곱해져서 얘가 어쨌든 없어져야 되니까 얘의 기호값은 10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다. 얘가 살아남으면 안 돼, 그쵸? 무조건 죽으셔야 됩니다. 자, 괜찮지? 이래서 만약 얘가 9가 됐다고 한다면 여기 n이 살아남는 순간 얘는 무한대로 가게 되시는 거예요, 그쵸? 이런 내용이 나쁘냐? 그래서 사실 별다른 내용이 없다는 사실도 잘 아시죠? 이제 9번. 자, 물어보자. 자, 주선이 1번 다 볼까? 이제 그치? 그 이유는 밑에는 무한대로 가고 얘들은 끽해봤자 1하고 만쓸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리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코사인 n세타 말이야. 코사인 n세타는 사실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려. 그리고 n분의 코사인 n세타 말이야. 이 값은 n분의 1하고 마이너스 n분의 1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리지, 그치?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극한이잖아, 그치? 리미트까지 이렇게 양변에 거쳐주게 되신다면 얘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지, 그치?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0으로 갈 것이다. 밑에는 엄청 큰데 위에는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린다. 그럼 당연히 0으로 간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다. 이것도 샌드위치 정리 문제죠? 답이 이겠네, 그치? 뭐야, 이거 수습 때 배웠던 내용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맞죠? 뭐 할래?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저기나 하나 해보자. 거기 4-3번 문제 한번 풀고 넘어갈게. 맞지? 자, 요 유형 문제 샌드위치 정리해가는 문제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잘 풀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등비수열 파트부터는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안 나왔어? 오케이, 10.5초. 넘깁시다. 어디 나오긴 맞죠? AN도 AN 쓸 수 있고, AN도 쓸 수 있으니까. 충청 되게 중요지. 다 나오죠? 넘겨. 나머지는 다섯째 질문부터 오세요. 자, 등비수열 수렴과 발산. 이거 계획해 좀 쳐봐. 사실 여기 1단원 파트에서는 등비수열과 수렴과 발산을 잘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일단 자, 등비수열과 수렴과 발산.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이 있을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여기서 뭐라 샤라샤라 나오는데 자, 우리는 몇 가지 유형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 안다. 자, 우리의 목표는 이거야. 등비수열과 수렴과 발산이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아래 n제곱 이게 등비수열이거든, 그치?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우리는 이걸 하기 전에 몇 가지 유형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볼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3의 n제곱. 자, 얘 어디로 가?
3의 제곱 그룹은 이렇게 있죠? 1 대입하면 3, 2 대입하면 9, 27, 80이니까 당연히 무한대로 간다는 사실 알 수 있어. 괜찮죠? 자, 그 밑에 보니까 요거는 이제 요건 어떨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의 n제곱은 뭐 얼마야? 당연히 1이지, 1이야.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뭘까? 말해봐. 이거는 없어, 그렇지. 뭐라고 부른다고? 진동치. 진동 즉 발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동. 그래서 즉 발산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발산.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 잠깐 볼래? 그 옆에 페이지의 그림을 잠깐 보자. 우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3분의 1의 n제곱은 뭐가 될까? 이게 뭐야? 1 대입하면 3분의 1, 2 대입하면 9분의 1, 3 대입하면 81분의 1, 4대 243분의 1이지, 그치? 어디로 가니? 간다는 사실 알 수 있죠? 괜찮지? 그렇군. 그러면 그 밑에를 한번 봐봐. 그 밑에 그림도 있을 텐데, 리미트 마이너스 2분의 1의 n-1제곱 이 무한대 봤을 때 이거 어디로 갈까? 여기 뿔만 왔다 갔다 그리는 건 알아, 그치? 근데 그 진동폭이 어때? 작아지지, 그치? 4분의 1, 8분의 1 왔다 갔다 하면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으로 가게 될 텐데 어차피 그건 둘 다 0이지, 그치? 된다? 이거 된다. 괜찮지? 이거지. 또 있나? 또 하나 있네. 그 밑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의 n-1제곱도 이렇게 그림이 되는데 진동폭이 이렇게 된다고 소리가 되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리미트 마이너스 2의 n제곱도 잠깐 생각해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2의 n제곱. 자, 준경이 이거 뭐야? 진동. 즉 뭐가 되는 거냐면 발산이 되는 거지, 그치? 발산. 자, 이런 사실들에 의해서 우리 리미트 아래 n제곱이 사실은 범위에 따라서 진동이나 수렴이나 그런 것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괜찮지? 자, 그러면 보자. 이거 다 못했을까? 여기 밑에 좀 쓸게. 리미트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은 0이다. 자, 그래서 이거 어땠을까? 이렇게 쓰겠네. 잘 생각해보자. 우리 만약에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즉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런 것들 말하는 거야. 2분의 1 n제곱도 0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n제곱도 0이 된다는 거 체크했지, 그치? 이때의 극한값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괜찮아? R이 1일 때 뭐가 돼? 1이지, 그치? R이 마이너스 1일 때 발산이야, 그치? 진동, 발산.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얘가 2의 3의 n제곱이나 마이너스 2의 n제곱 된다는 소리야.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얘는 플러스 무한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진동이 돼서 발산이야, 그치? 둘 다 발산이지. 그래서 1보다 클 때 이것은 발산이 될 것이다. 그죠? 이해할 수 있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하나씩 대입해보면 돼. 2n제곱 당연히 발산이고 마이너스 3n제곱도 발산이잖아. 이때 발산이 되고 영합을 살 때는 즉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1보다 작은 수는 제곱을 하면 할수록 점점 작아져, 그치? 하지만 1보다 살짝이야 큰 수는 제곱을 하면 할수록 점점 커지게 되지, 그치? 1.1의 무한제곱은 당연히 무한대고 0.9의 무한제곱이 0이 되는 거야, 그치? 1이 기준점이 된다. 자, 정리할게. 그러면 자, 우리 잘 정리해보면 이것도 쓸 수가 있겠다. 리미트 n이 무한대 갔을 때 아래 n제곱의 수렴 조건. 언제 수렴하니? r이 어떻게 됐을 때? r이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일 때. 괜찮니? 이렇게 하면 틀렸지? 등호가 붙어. 어디에? 1에 붙을 거야. 마이너스 1에 붙으면 큰일 나죠.
마이너스를 푸는 순간 그것은 진동이 되는 거야. 하지만 1의 n제곱은 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부터 1까지가 바로 수렴 조건이 되는 거야. 정리할 수 있지, 그치? 자, 넘겨봐. 자, 넘겨서 바이블 포인트 거기 별표 치고 지금부터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읽어. 괜찮죠? 그리고 밑줄. 등기줄 안에 수렴 조건은 R값이 마이너스하고 1 사이인데 1의 등원점입니다. 밑줄 긋고 잘 보고 넘어갑시다. 이해하지? 자, 그 밑에 플러스 잠깐 읽어볼게. 첫 장에 이거 공비 R인 등분수열 A, R의 n-을 제곱은 R 값에 관계없이 A가 0이면 무조건 수렴이야. 그치? 0이잖아. 0 곱하기니까. 그리고 A가 0이 아닐 때 Rn의 수렴 조건을 따른다는 소리가 된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 볼게. 예제 한 번을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x-10 x-1에 n-1제곱 이렇게 나왔어. 괜찮지? 이것의 수렴 조건 찾으래. 자, 이것의 수렴 조건 어떻게 찾을까? 수렴 조건. 일단 x가 10이면 오케이. 10일 때 그냥 싹 다 0이 되는 거잖아. 괜찮지?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저 x-1이라는 단어 있잖아.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이 값이 r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x-1 범위 자체가 1보다는 작거나 같고 -1보다는 커야 되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x 값의 범위가 양변에 1을 더해주면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만약 자연수계수 찾으려고 했으면 1하고 2하고 10이 되는 거야. 이해했을까? 그래서 수렴 조건은 요 n의 안쪽에 있는 부분이 r이 돼서 그 r 값이 -1부터 1까지가 돼야 되는 거야. 괜찮지? 정보 안 들어갔으면 자연수계수 좀 차이가 나겠죠? 이런 것들 잘 넘어갑시다. 자, 다음 밑에.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 밑에까지만. 이그젠플. 무슨 말 이해가지? 예제 같은 건 잘 보시고요. 자, 밑에 이그젠플 계산 방법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할게. 자, 리미트 3의 n-1제곱이 위에 있고 밑에는 -2n제곱, 3n제곱 있어. 자, 그래서 이거 뭐 할 거냐면 첫 번째 그 지수가 제일 큰 게 미수가 제일 큰 게 3의 n제곱이니까 3의 n제곱을 한번 나눠보자. 나눠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3의 n제곱 나눴으니까 얘는 -3분의 2의 n제곱 더하기 1. 그 다음 위에는 3의 n제곱 나오니까 3이 되지, 그치? 그치?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간다 했을 때 얘가 어디로 가? 0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답은 얼마다? 3이다. 자, 그런데 이 3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볼게요. 3이 나오던 배경은 얘하고 얘 때문에 나온 거잖아. 즉 지수도 최고차가 있다. 3n제곱하고 2n제곱은 커지는 속도가 완전 달라. 3n제곱 훨씬 빠르거든. 그치? 그래서 3n제곱 비우면 2n제곱은 미세한 존재다. 우리 최고차항 비교 준 거 알지? 그치? 그것처럼 지수도 최고차가 있다는 거야. 미수가 큰 놈이 대빵이다. 그래서 3n제곱분의 3n 플러스 1제곱이 답이 3이다. 아까 화장실 갔다 왔다 오고 이렇게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